안녕하세요. 퍼널을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는 이용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DB 마케팅 전략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DB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대표님과 DB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효율을 개선하고 싶으신 대표님께 많은 도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영상에서 DB 마케팅 전략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의 목차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DB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DB 마케팅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 그 다음 세 번째로는 DB 마케팅 효율 개선 방안, 네 번째로는 DB 마케팅 전략, 다섯 번째로는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첫 번째 DB 마케팅이란 무엇인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DB 마케팅이란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을 말합니다. 즉 고가의 강의를 판매하거나 고가의 건기식을 판매하거나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과 같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네, 정확한 뜻은 DB는 데이터베이스의 줄임말이고 데이터베이스는 고객의 정보, 즉 마케팅 측면에서는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 필요한 이름, 전화번호 등 고객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DB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사업 구조를 보면은 많은 강의들이 무료 강의에서 웨비나를 진행하고 그 다음 여기서 유료 강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무료 강의를 진행하려면 고객의 정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래야지 고객을 무료 강의에 참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DB 마케팅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인데 고가의 건기식은 무료 정보를 미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고객에게 1대1 세일즈 콜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의 건기식을 판매할 때도 DB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할 때도 무료 정보를 미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 1대1로 세일즈 콜을 한 다음에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게 만들어서 가맹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무료 정보를 미끼로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DB 마케팅이란 대표님께서 고가의 상품을 판매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케팅 방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DB 마케팅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효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각각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재 고객이 광고 소재를 클릭 안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광고 소재는 클릭했는데 연락처를 안 남기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연락처는 남겼는데 전화를 안 받는 것입니다. 혹은 웨비나에 참여를 안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위에 두 가지는 광고 소재나 랜딩 페이지를 변경해서 빠르게 효율을 잡을 수 있는데, 이 세 번째는 마케팅 구조를 변경하지 않으면 효율이 안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이 연락처는 남겼는데 전화를 안 받게 되면은 이 고객에게 재구매를 유도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적인 LTV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따라서 제가 이 세 가지를 안내 드릴 것인데 이 세 번째를 중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잠재 고객이 광고 소재를 클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네, 핵심은 잠재 고객 입장에서 광고 소재를 클릭하고 싶지 않다는 것인데, 네, 이 원인은 첫 번째는 타겟팅이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광고 소재가 타겟 고객의 공감을 사지 못한 것입니다. 즉, 저희가 광고를 할 때, 타겟 고객이 이러한 상황일 것이다, 이런 걸 가정하고 나서 어떠한 멘트를 하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타겟 고객 상황이 잘못 가정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타겟 고객의 공감을 사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은 타겟 고객이 상황이 올바르게 가정됐더라도 제안을 잘못해서 이 고객이 나는 이거 필요 없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이 광고 소재 클릭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타겟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네, 타겟 고객이 대표님의 광고 소재를 봤을 때, 이거 믿어도 되나? 이거 진짠가? 이렇게 어떤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되는 부분을 대표님께서 해소하지 못했다면 고객은 광고 소재를 클릭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적인 클릭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대표님께서 광고 소재 클릭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걸 실제 사업 예시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고 있으시다면 무료 정보를 미끼로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그 다음 세일즈 콜을 통해서 오프라인 세미나에 유도하고 가맹을 시켜야 될 텐데 이 맨 앞단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부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잠재 고객이 광고 소재를 클릭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고객이 광고 소재는 클릭했는데 연락처를 안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은 잠재 고객 입장에서 연락처를 남기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객 입장에서 연락처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락처를 남겼을 때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연락처를 남겨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현재 연락처를 잘 안 남겨서 고민이시라면 미끼 상품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해 말씀드렸고, 혹은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을 갖고 있으시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미끼 상품이 마음에 안 들면 또 연락처를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이 궁금한 것은 업종을 변경한 사람들의 매출이 올라간 사례가 궁금할 수 있는데, 대표님께서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된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그 정보가 아무리 좋더라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미끼 상품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에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은 갖고 있는데 고객이 연락처를 잘 안 남겨서 고민이시라면 대표님께서 고객이 원하는 미끼 상품을 설계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 대해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타깃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는 여기에 연락처를 남겼을 때 나한테 막 스팸 전화가 오지 않을까? 혹은 나에게 어떤 강매를 시키려는 건 아니겠지?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걱정을 할 만한 부분을 대표님께서 해소하지 못했다면 고객은 대표님의 상품이 마음에 들었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게 되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고객이 연락처를 잘 안 남겨서 고민이시라면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 부분 또한 대표님께서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신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럼 무료 정보 1대1 세일즈 콜 프랜차이즈 가맹 구조로 갈 텐데 이 앞단에서부터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광고 소재 클릭 이후 연락처를 잘 안 남기는 경우에 이 원인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락처는 남겼는데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혹은 웨비나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LTV에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구매를 한 사람한테 다시 재구매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고객이 전화를 안 받거나 웨비나에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을 전혀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핵심은 고객 입장에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전화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은 바로 미끼 상품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네, 고객 입장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면 고객은 대표님의 전화가 그냥 광고 전화로 느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전화를 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고객이 전화를 잘 안 받아서 고민이시라면 미끼 상품이 잘 구축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혹은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이 있더라도 고객 입장에서 그 미끼 상품이 필요가 없다면 또 연락을 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랜딩 페이지 자체에서 고객을 설득하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마케팅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어서 타겟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을 해소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광고 전화 아니야? 이거 강매 전화 아니야? 이런 부분이 걱정된다면 고객은 전화를 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고객이 연락처는 남겼는데 전화를 잘 안 받아서 고민이시라면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이거 아래 구조에서 봤을 때는 고객이 무료 정보는 받았는데 세일즈 콜이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세일즈 콜이 안 되면 전환이 안 되면서 후속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연락처를 남겼는데 고객이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에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DB 마케팅의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에 각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안내 드렸고 그럼 이어서 DB 마케팅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잠재 고객이 광고 소재를 클릭하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잠재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잠재 고객이 전화를 받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고객이 일단 전화를 받아야 대표님께서 세일즈를 하실 수 있게 되고 후속 상품을 판매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 고객이 전화를 받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 첫 번째부터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잠재 고객이 광고 소재를 클릭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올바르게 분석하여 타겟팅을 다시 진행해야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상품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가치를 느낄 만한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서 다시 타겟팅을 진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결국 재구매를 하고 더 비싼 상품을 구매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상품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가치를 느낄 만한 사람들을 타겟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일회성으로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후속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좀 광범위하게 타겟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지금 수립한 전략이 올바르게 수립된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저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다음 이어서 광고 소재를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에 맞는 소구점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마다 상황이 전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칭해서 광고 소재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공감이 안 되면서 거기서 클릭률이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소재를 여러 개로 나누어서 각각에 맞는 소구점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상황을 여러 개로 나누게 되면 그 고객마다 필요한 솔루션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 제안 또한 다르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즉, 대표님이 판매하는 상품이 고정되어 있더라도 이 각각의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어떻게 바라보게 만들 것인지 이 관점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타겟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대표님의 광고 소재를 보았을 때 약간 걱정이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해소를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잠재 고객이 광고 소재를 클릭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잠재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끼 상품을 올바르게 설계하여 고객이 자발적으로 연락처를 남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고객을 올바르게 파악해서 고객이 원할 만한 미끼 상품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을 아무리 좋게 설계하셨더라도 고객이 그 미끼 상품을 원하지 않는다면 고객 입장에서는 연락처를 남기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고객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고객이 원할 만한 미끼 상품을 설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쉽지가 않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고객마다 원하는 내용이 조금씩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도 조금씩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마케팅 전략을 좀 결정을 했더라도 이게 올바르게 설계된 것인지 약간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 첫 번째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 다음 타겟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대표님의 상품을 원하더라도 어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객은 연락처를 남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 타겟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을 해소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잠재 고객이 연락처를 남기고 싶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잠재 고객이 전화를 받고 싶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고객이 일단 전화를 받아야 세일즈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후속 상품들도 판매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미끼 상품을 올바르게 설계하여 고객이 전화를 받고 싶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각각의 고객 상황마다 미끼 상품을 전부 다 다르게 설계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각각 맞추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대표님이 제공할 수 있는 미끼 상품을 고객이 원하도록 설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야지 대표님께서 현실적으로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이 미끼 상품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가 달라진 것을 세일즈 과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되면서 세일즈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대표님의 미끼 상품을 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이 세 번째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안내 드렸듯 타겟 고객이 우려할 만한 부분들을 해소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세 번째를 말씀드리면 고객이 대표님의 미끼 상품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선 타겟 고객이 연락처를 남겼을 때 자동으로 그 타겟 고객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콘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타겟 고객이 대표님의 전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연락처를 남겼다면
일주일 동안 정보성 컨텐츠가 자동으로 발송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프랜차이즈 가맹 예시입니다. 4일 동안 매출이 올라간 사례를 고객한테 보내고, 즉 업종을 변경하거나 신규 창업을 했을 때 매출이 올라간 사례를 4일 동안 보내고, 그 다음 3일 동안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고객한테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여길 통해서 매출이 올라간 사례들이 많네? 그리고 매출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컨텐츠를 보내게 되면은 고객은 대표님의 브랜드가 자신에게 어떤 걸 판매하려는 곳이 아닌 자신을 도와주려는 곳으로 심리가 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상태에서 전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당연히 전화가 울렸을 때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동시에 세일즈가 성공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일즈 담당자들이 사기 진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잠재 고객이 전화를 받고 싶도록 만들고 싶으시다면, 타겟 고객이 연락처를 남겼을 때 자동으로 이 사람들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이걸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각 컨텐츠에 어떠한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또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DB 마케팅 효율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이어서 DB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DB 마케팅을 위해서는 상품을 올바르게 분석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올바르게 분석해야 광고 소재와 미끼 상품을 그에 맞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광고 소재와 미끼 상품이 올바르게 설계돼야 클릭률과 연락처를 남길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맨 처음으로 대표님께서는 상품을 올바르게 분석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에 대해서 안내드렸고, 그럼 이어서 타겟 고객이 연락처를 남겼을 때 자동으로 그 타겟 고객에게 며칠 동안 정보성 컨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대표님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 상태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대표님께서는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객의 구매 여정을 설계하고 고객에게 자동으로 며칠 동안 컨텐츠가 발송되도록 만드는 것을 퍼널을 설계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DB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렸고,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미끼 상품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혹은 고객한테 정보성 컨텐츠를 어떤 걸 보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 상황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퍼널이라는 것을 완전히 처음 들어서 퍼널이라는 것의 기초를 쌓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클릭하셔서 퍼널을 설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 대표님의 상황에 맞는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퍼널에 대한 기초를 쌓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있는 퍼널 설계 무료 강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